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세 번째 설명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서 오늘 약간 조금 베리에이션을 줘봤습니다. 일단 제 네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제 수업을 왜 들어야 되고, 제가 누군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잉고 영어 내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상훈 자료가 관리가 어떻길래 과연 선배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수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커리큘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외대에서 영어 전공을 했고요. 작년에 보잉고 학생이 238명이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대성 윈터스쿨 제가 올해 들어갔고요. 대치동에 있는 KNS 어학원이라고 있죠. 거기서 제가 7년 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잉고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23년도에 별로 없었습니다. 2학기 때 근데 제가 155명 정도가 제 수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네요. 한 80 몇 명 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로 좀 보여드려 보면요. 먼저 그러니까 재작년에 2학기 그러니까 그때 이때가 인원이 확 늘었거든요. 이때가 1등급이 7명이 나왔습니다. 합산 1등급이 15명 중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이게 23년 그죠? 24년도에 1학기 때 1등급이 무려 9명이 나왔습니다. 약간 소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있는데요. 어머님들 네이버에다가 보잉고 영어 치거나 또는 대치동 두각 아니면 뭐 보잉고 영어 학원, 내신 학원 이런 거 검색하면은 거기 최상단에 나오는 글들은 다 광고 글입니다. 네, 제가 그걸 이기려고 열심히 보잉고 관련해서 글을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약간 내려보면은 제 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직접 쓴 거니까요. 뭐 어디 뭐 돈을 주고 맡긴 게 아니니까 약간 조금 실용적인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잉고 편입생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보잉고 학생들 정시, 수시 비율, 서울대 과연 몇 명 가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있으니까요. 검색하시면은 네 자료가 있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이를 보붕이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그런 어떤 애칭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내 새끼들 뭐 내 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는 T라서 이제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붕이들 약간 좀 놀린 느낌으로. 보붕이들은 뭐를 생각보다 좋아할까요? 생각보다 뭘 좋아하냐면 강제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 사실 보잉고를 가거든요. 근데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약간 강제적으로 시켜주길 원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아이들 벌써 웃고 있죠. 여기 지금 있는 아이들 벌써요? 신났죠, 그렇죠? 강제적으로 시켜준다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시켜주는 거를 애들이 이걸 진짜 좋아한다니까 생각보다. 상위권, 중하위권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시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후기가 처음 와서 수업 들은 아이들이 다 저 얘기를 합니다. 강제적으로. 그 다음에 보붕이들은 뭐를 또 생각보다 좋아할까요? 생각보다 관리를 좋아합니다. 관리를.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 신경 써주고 약간의 어떤 애정과 관심을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구두 테스트까지 학원에서 단어 통과하더라도 구두 테스트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런 거 다 저희 관리 선생님들이 조교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기를 남기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 진짜 많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뭐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문제만 많이 풀리는데 뭐 지문 남기를 통으로 뭐 어떻게 이런 거 관리 많이 해준다 이런 거 학원 있다 온 아이들의 어떤 후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5등급에서 3등급을 올라갔다 이런 후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상은 튀는 보잉고에 어떨까요? 굉장히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 날에 우리 아이들 그 장학고사 선발고사 대비해서 무료 특강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걸 매년 하고 있는 하나의 관례 같은 건데 제가 이번엔 수강 후기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했던 거가 너무 많이 도움됐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문이 125 지문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상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지문은 거의 한 60개, 70개 정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압축해서 좀 어려운 지문만 해서 알려줬더니 그런 얘기가 지문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 때 제 수업을 듣는 친구인데 아주 훌륭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보잉고에서 대동사랑 왓대 구분한 문제 언제나 나오니까 확실하게 하자라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3번, 4번, 5번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해서 그걸 맞췄고 그 다음에 뭐 내신 기출을 지금 저희가 수업 시간에 풀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또는 어머님들 중에서 학생이 지금 보잉고 기출 문제를 풀지 않고 있다. 그럼 그 학원 그만둬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뭘 공부하죠? 수능 기출문제를 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내신 준비를 한다면 뭘 공부해야 돼요? 보인고 내신 기출문제 풀어야지 왜 외대보고 휘문고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보인고 기출문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숙제로 보인고 기출문제를 따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이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 이제 뭐 백스치너 이런 걸 하셔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유형도 사실 제가 숙제를 이번에 만들 때 주간지를 만들 때 이 보인고 학교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구성을 좀 했거든요. 보인고 어휘 문제 앞에 나와요. 대입학 문제 앞에 나오고요. 빈칸 추론이 중간 나오고 순서답이 뒤에 나와요. 서술형 마지막에 나오고. 근데 그거를 이번에 똑같이 그렇게 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뭐 개그 유튜버보다 웃기다라는 이런 멋진 보부이가 되겠습니다. 뭐 자기를 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인고 학교 앞인데요. 제가 이제 23년도에 유명해진 사건이 뭐냐면 제가 코스트코를 갔다가 핫도그가 너무 맛있는데 아이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한테 네. 이 코스트코에서 100개를 팔진 않습니다. 제가 이걸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샀습니다. 그래서 요걸 갔더니 이거 먹고 온 애들이 한 20명 있습니다. 다른 학원에서 네. 아니 코스트코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료수까지 줬더니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또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이제 음료수를 이제 200개를 사서 갔습니다. 빵이랑 몇 가지 해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수의실이거든요. 수의 아저씨가 처음에 저번에 이 핫도그도 드셨거든요. 저를 알아보셨는지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2개를 달라 그래서 2개를 삥을 뜯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면 제가 아이들 응원을 가고요. 사실 먹을 거보다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자기가 찍은 게 맞았나 틀려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1학기 기말고사 굿즈는 항상 여름에 반팔티 만들어줍니다, 아이들. 그래서 반팔티 이렇게 입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제 수업 자료고요. 그다음에 사진이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제가 텀블러를 만들어줬습니다. 텀블러. 근데 제가 이거 계산을 봤더니 2학년 애들은 약간 졸업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챙겨준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거의 다 제 수업 2년을 들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맙다란 저의 어떤 마음 표시로 후드티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결국에 제가 이제 계산을 좀 세금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제가 굿즈를 1,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줄여야 되나 뭐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도 열심히 벌어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훈은 뭘 보여줄까? 이상훈은요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과를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23년도 1학년 2학기 성적표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교 1, 2등 학생인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거든요. 1등이 손모모 학생이고요. 2등이 설홍모모 학생인데요. 이 친구들 이제 제가 3학년 내신도 하거든요. 올해. 그래서 보인고 3년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1, 2등 전 과목 1, 2등입니다. 전 과목. 그래서 아마 손모모 학생은 아마 서울대 의예과를 내년에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1학년 때 내신이 1.2였고요. 2학년 때 1.0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친구는 서울대 의예과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두각에서 수업을 깔았을 때 20년도 2학기 기말고사 대비해서 80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5명 중에 9명이 제 수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2학기에는 조금 빠진 게 뭐냐면 2학년 조금 빠진 게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영어를 잘 안 다니려고 해요. 왜냐면 수학이나 이제 과학 쪽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2학년 때면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보인고는 2학년 때 이 탐구를 3과목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선행이 안 된 친구들이 이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를 빠져요. 네. 그래서 지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올 여름에 무조건 탐구 과목 하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필수는 필수. 겨울에 뭔가 몰아쳐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미리 정해놓고 자기가 잘하는 과목 찾아서 무조건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단위수가 3단위니까 올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개정 교과가 바뀌었을 때. 근데 아마 그게 뭐 통과가 단위수가 높아진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 탐구 과목 2학년 때는 어려워지니까 방학 때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기말 4등 합산으로 9등인데 중간고사 때가 2등급이었어요, 이 친구가. 전 과목 다 1등급이었는데 영어만 이제 2등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2등급이었다가 제 수업 듣고 전교 4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9등으로 1등 했다고, 1등급 받았다고 이 친구 연락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적 올라가는 친구들, 100등 올라가는 친구들 정말 많고요. 1년에 한 10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죠. 그래서 뭐 이 친구들 뭐 수강기 쓰라니까 이런 뭐 수필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저한테 뭐 살 빼라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친구 좀 아쉬운 게 이제 1학기 때 중간 때 1등급 맞으면 기말 때 조금 나 1등급이야 우스우스대다 기말 때 망치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건방 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등급 나왔다고 기말 때 1등급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보인고가요. 잘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제가 아까 15명 중에 9명 1등급이었잖아요. 그 중에 절반 2학년 때 다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긴장을 항상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표준 편차와 이제 평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영어 표준 편차 평균인데요. 편차가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갈수록 약간 더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인고가 2학년 때 뭘 하죠, 애들이? 이 내신을 던집니다. 속된 말로. 안 한다는 거죠. 수능한다고. 다른 과목보다 영어는 내신을 하는 것이 수능에 도움이 덜 됩니다. 문장을 외우는 게 그렇게 영향을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성비 안 나오는 수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신 준비한다고 수능에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탐구나 국어 같은 경우 비문학하니까 외우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2학년 때 되면 아이들이 이 좀 던지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 이 표준 편차인데요.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그게 차이가 별로 없고 숫자가 많을수록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은 게 국어, 수학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남고의 약간 특징인데요. 남고 특이 뭐냐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름 어떤 무슨 학원에서 1등 반에서 첫 번째 반에서 나름 수학 방구 좀 낀다는 애들 그리고 영과고 좀 준비했다는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보이고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평균이 낮은데 그래도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와이프가 이제 수학 강사거든요. 보인고 기출문제 풀면은 재밌대요. 본인은 어려우니까 애들이 다 틀려오니까 그만큼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가 이 보인고 수학입니다. 근데 이제 편차가 10초죠. 심지어 8, 9 나올 때가 있어요. 외대부고가 8, 9, 10 이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수준이 그 상위권 아이들이 비슷하다는 거고요. 영어는 그만큼 표준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이게 100등을 역전하는 게 가능한 게 보인고라는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편차가 국, 영수가 비슷해요. 영어를 잘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어휘에 대한 강조, 학교에서 단어장을 지금 한 5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문을 변형을 하고 있어요. 지문을 그대로 내지 않고 외운다고 그게 그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영작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데 사실 이게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될 거예요. 해석을 주냐 안 주냐, 그다음에 단어를 추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변형을 했냐 안 했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선생님들마다 그냥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 서술형 영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서술형 신유형이 있습니다. 이 의미쓰기와 요약형이 나왔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재작년부터 등장했는데요. 이 배경은 제가 정말 죄송한데 여기서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건데 이게 왜냐면 이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한 제가 학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이걸 제가 얘기를 하면은 학교에서 그걸 안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쓰기와 요약형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형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한다 최근에. 그래서 22년도, 23년도 보인고 총평을 좀 보게 되면 이 배점 비율을 보게 되면 6대 4가 거의 정설입니다. 약간 한두 문제씩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3년치를 봤을 때. 그다음 범위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모의고사에서 60%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형 비율 보게 되면요. 여기 어휘가 생각보다 높은데요. 어휘가 높은 이유는 어휘 단어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 시험 때마다 몇 개? 450개가
암기입니다. 근데 단어 450개 표제어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문이 있고요. 그 표제어에 대한 다른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영영정의 사전에 있는 예문 같은 것들 있죠. 이상한 거 따다가 갖다 놓고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좀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인과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한 3년 동안 모의고사 고1 거랑 고2 거를 섞어서 했었는데 작년은 EBS 수성특강이라는 교재를 가져다 썼거든요. 지문 개수는 비슷해요. 항상 50개, 60개, 70개 그 사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요 EBS 1800이라는 단어장은 지금 2년째 유지 중입니다. 올해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이 들어갔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학년은 수능특강 영어가 EBS 고3들이 하는 EBS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아마 네이버에다가 보인고 부교재 검색하면 아마 제 글이 나올 거예요. 작년에 2학년들이 부교재를 뭐 했는지 거의 다 EBS를 했습니다. 수능특강을 고3 거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게 왜 그랬냐면 또 이게 제가 이제 또 아이들한테 듣는 얘기가 학교에서 외부 지문을 자꾸 내니까 예를 들면 국어에서 비문학을 다른 데서 낸다든지 그리고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아닌 다른 걸 자꾸 내니까 교육청에서 약간의 푸시가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아예 그냥 EBS로 어려운 걸로 했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자료를 좀 보면요. 분석본을 제가 줘요. 시험마다 이거를 제가 직접 다 만들거든요.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자료가 똑같습니다. 왜? 인터넷에서 2만 원만 주면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걸 직접 다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인고 15개년 뭐 시험 문제 거의 다 제가 2번씩 풀어봤거든요. 머릿속에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 보인고에 맞게끔 컬러를 이제 자료를 만들어 주고요. 남자아이들이 특이 뭐냐면 학교 가서 필기를 잘 안 해요. 열심히 수업 듣고 아이 컨택하고 재미 깔깔대고 웃지만 이 필기를 안 한다고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열심히 적거든요. 엄마가 뭐 볼펜 안 사주는 것도 아닌데 연필로만 꼭 이렇게 필기하고. 그래서 제가 필기를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분석본을 제가 주고요. 일단 변형 문제도 제가 직접 100% 만들어냅니다. 저도 사실 제가 초창기에 22년도 할 때만 해도 문제를 좀 사서 했었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인고에 맞지가 않아요. 보인고에 안 나온 유형이에요. 근데 그걸 왜 풀어야 되냐라는 거죠. 풀면 좋죠, 무조건. 근데 우리 아이들 정확하게 타겟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그런 유형들만 제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보붕이라는 게 뭐냐면 직전 보충 문제에서 뭐 직보 문제 이렇게 했는데 제 직보붕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들 이제 닉네임 이렇게 부르는데요. 직전 예상 문제라고 해서 제가 시험 전주에 그리고 시험 전날에 예상 문제를 풀려줘요.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이 학교 실제 유형이거든요. 똑같이 나온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작년에 이제 이 단어 제가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 설명회 때 문제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답이 5번인데 subsidiary라는 단어가 원래 자회사라는 뜻입니다. 자회사. 근데 이거를 예문을 단어장에는 예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직보응해서 시험 전날에 푼 거 있죠. 거기서 이걸 뭐로 바꿨냐면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서 5번을 문제를 출제했었어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3번 어디 있죠? 그 subsidiary를 모회사는 해서 똑같이 나왔죠. 기적입니다. 근데 이거 통계 기반한 기적이에요. 왜냐면 제가 학교 선생님 작년에 이 선생님마다 이 단어 내는 패턴이 약간 다르거든요. 딱 보니까 말장난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개 정도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스크랩 저런 것들 다 제가 찍은 거에서 보통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건 사실은 제목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도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핵심 소재가 정확하게 변형돼서 나오고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나오고요. 이 서술형 문제도 제가 준 거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그죠? 이거 제가 찍었는데 시험 전날에 푼 건데 진짜 똑같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이걸 줬을 때 중요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준 거를 한 번, 두 번 더 써보고 암기한 애들은 맞춰 쓰는 거고 저는 만들어 주는 것까지 왜냐면 시험 전날이니까 이걸 강제로 암기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적중이 잘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보붕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 실제 시험지랑 똑같이
제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고민 좀 하실 텐데 타학원과 이상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신 자료가 타학원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건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어머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시중자료 5억 문제를 써놨는데 시중에 예를 들어 수능 특강 라이트다. 모의고사다. 그러면 시중에 파는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런 거 다 모아다가 이만큼씩 줍니다. 매 주마다. 근데 애들이 이만큼 주면은 풀고 쉽겠냐고요,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보인고에 맞게끔 학생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런 유형대로 문제를 만들어 주고 있고요. 저는 수업 일주일에 한 번 하고요. 6일 클리닉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클리닉을 안 해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일 아이들 먼데 야잘 해야 되지만 단어 안 외운 학생은 그런 게 어딨죠? 단어 안 외웠으면은 와서 단어 시험 봐야죠. 주말에 와야죠. 저는 그 마인드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야자는 항상 강조하는 바예요. 야자는 웬만하면 3일은 해야 돼요. 3일은 최소. 근데 단어 안 외웠으면 외우러 와야죠.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그래서 등급대가 제가 상위권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위권만 듣는가? 전 대중 강의를 추구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못한 학생들이 올라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은 자료가 필요한 거고 이 중위권 학생들은 사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라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계가. 그런 것들. 제 보붕이라 부르는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관리가 이상훈 수업의 특징이고요. 그쵸. 다른 학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집 나간 보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집 나간 보붕이 들어와라 하면은 다시 나갔다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그렇게 애들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EBS 1800 단어장 있죠. 책이 커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시험 범위에 맞게끔 이 손바닥 단어장이라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외우게. 핸드폰으로 보는 건 저는 디지털 학습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날로그를 추구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머니 넣고 다닐 수 있게끔 단어장 만들어주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무실에서 어떤 학생이 제 수업을 듣지 않고 타 과목 듣는 학생인데 이거를 교무실에서 훔쳐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걔 친구한테 얘기해서 걔 친구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를 발각을 해서 번호를 알아내서 그 친구한테 연락해라. 연락을 해서 네. 그랬더니 타 학원 다니는데 자기 학원은 이걸 안 만들어준대. 그럼 너 왜 거기 다녀? 여기 다니라고 하니까 다음에 가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왔습니다. 네. 이 도난 사건 이게 정말 큰일인데 네. 그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다음에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요. 이제 제가 금, 일을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노란색깔 칠한 부분이 아이들 우리 클리닉입니다. 제가 이게 클리닉을 주 6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런 걸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선생님 저 수학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물 셀 틈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월요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월요일날 코스트코 가서 제가 장을 봅니다. 제가 집 와서 빨래도 해야 돼요. 제가 작년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쉬는 활동이 저한테 약간 리프레시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에너지도 채워지고요. 그래서 클리닉 하면서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고요.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 7일 일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클리닉 오면요. 제가 클리닉 왔다고 어머니들한테 카톡 보내고요. 갔으면 갔다고 카톡 보냅니다. 이거 왜 하게 됐냐면 아이들이 클리닉 간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PC방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놈 잡으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 뭐 했다라고 이제 디테일하게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받으신 자료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수강 후기 좀 들어 있고요. 저는 5주차 때 진도를 웬만하면 마무리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이들 암기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회차부터는 실전 문제를 풀어요. 보통은 6회하고 6 플러스 1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저는 6 플러스 1 플러스 1이요. 무료 직보를 제가 한 번 더 해요. 시험 전주에 보통 수업이 없는데 그래도 실전 문제 풀려고 제가 그때 불러가지고 실전 문제만 2세트 풀고 아이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분석본, 변형 문제, 실전 문제, 시험 문제랑 똑같은 유형으로 그걸 매주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인고 3학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인고의 진심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15일 날 개강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